자, 문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71페이지 필수 예제 6번부터 가볼게요. 자, 우리가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이제 공식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있고 마주보는 삼각형의 6요소가 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다 사용되지. 코사인 법칙에서는 하나만 써보면 A 제곱은 어떻게 돼? A 아닌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다가 빼기 2 곱하기 BC 한 다음에 무슨 A? 코사인을 해줄 거고, 또는 각이 궁금해. 코사인 A는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무조건 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코사인 A는 즉 얘는 뭐지? SAS로 보는 거고, 코사인 A는 어떻게 돼? A가 각 A가 즉 스몰 A가 아닌 다른 두 변 2BC 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 제곱이다.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필수예제 6번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A랑 B랑 두 변의 길이를 더한 합이 10이고 B랑 C랑 더한 합이 얼마지? 10이고 그 다음에 C랑 A를 더한 합이 8일 때 무슨 각을 구하라?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라. 자, 문제에서 무슨 각? 최대 각이. 어쨌든 각을 찾으라는 거야. 각. 그러면 얘는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코사인 법칙 중에서 변형 중에서 얘 있지. 즉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무조건 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이 비례하는 건 아닌데 선생님 얘기했잖아. 변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응되는 각의 크기도 커지지. 근데 이게 비례 관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뭐야? 여기서 세 변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잖아. 자, 아까 우리 지난번에 사인 법칙 할 때 했던 거지? 다 더해버려. 그럼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지. A 2개, B 2개, C 2개. 그러면 다 더하면 여기서 20 더하기 10이니까 30이 나올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세 변의 길이의 합은 얼마입니다? 15입니다. 이렇게 딱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변의 길이 찾아봅시다. 자, 변 A는 B 더하기 C가 10이니까 5가 될 거고, 변 B의 길이는 C 더하기 A가 8이니까 7. 좀 더 기네. 변 C는 A 더하기 B가 10이니까 3이 되겠지. 그래서 다 더하면 15가 되잖아.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B니까 각 B의 크기가 가장 크겠죠. 그럼 우리는 이 각 B를 찾기 위해서 이제 무슨 법칙을 써주는 거야? 코사인 법칙 써주는 거지. 코사인 B는 맞아? 그럼 식 한번 써주면 2 곱하기 각 B 아닌 변 A 곱하기 C 분의 A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무슨 제곱? B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쓰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는 특수각밖에 안 나오겠네. 2 곱하기 대입할게요. A라는 값은 5, C라는 값은 3. 그 다음 5의 제곱, 5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7의 제곱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2 곱하기 5 곱하기 3은 계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약분 좀 될 거잖아. 자, 오늘 여기서 5, 5, 25, 3, 3은 9 더하면 어떻게 되죠? 34가 나올 거고 7, 7에 49를 빼주지. 그 음수값이 나오네. 왜? 코사인 B의 결과가 음수라는 얘기는 각 B는 무슨 각이다? 둔각이다. 자, 지난번 수업 때, 지난 수업 세션 때 선생님 얘기를 했잖아. 사인도 120이면 둔각이 나오면 얘는 사인 60이랑 똑같은데 코사인이 120은 코사인 60이랑 같은데 뭐 붙인 값이야? 음수 붙인 값이다. 그래서 코사인의 결과가 음수 값이 나온다는 건 걔가 둔각이라는 뜻이야. 둔각. 자, 그러면 49에서 34를 빼니까 9 빼기 4는 5, 4 빼기 3은 1이어서 음수 15지. 약분 4, 5, 15. 월라가 나와. 음수 2분의 1이 나오지. 자,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코사인 몇 도를 뜻하죠? 60도일 때가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코사인 160이라는 건 얘는 둔각 짝수각이니까 반대편 각이니까 120도를 뜻하겠대. 따라서 각 B의 각은 몇 도다? 120도다. 이게 필수 예제 6번의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동의되죠? 자, 그 옆에 유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강의 멈추고 또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 옆에 나와 있는 필수 유제 9-9번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다이렉트로 다 주어졌어요. A라는 변의 길이가 7이고요. B라는 변의 길이는 4고요. C는 9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언제 각이 커? C의 변이 가장 크니까 각 C가 제일 크겠지? 따라서 무슨 C는 코사인 C는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C 아닌 변 A 곱하기 B 그 다음 무슨 제곱? A제곱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 자, 공식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2 곱하기 A는 7 B는 4 그 다음 7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 빼기 C 9의 제곱. 아마 값이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최대각 얘기를 했겠죠. 자, 따라서 이 각을 이제 각 C를 세타라고 지금 문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분모는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그대로 살려두고, 그리고 당연히 시험 문제 뭐밖에 안 나와? 특수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에서 분모에 있는 7 같은 거 무조건 약분 되겠죠. 자, 계산할게요. 7, 7에 49, 4, 4, 16 더하면 65가 나오고 9, 81이니까 80에서 65를 빼면 1에서 5 빼면 6, 7에서 6 빼면 1, 16이네. 그러면 지금 코사인 세타 각을 구하는 게 아니어서 되네. 2, 4, 8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분이다. 왜? 음수 붙였었지. 그지? 그래서 각을 구하는 건 아니고 코사인 세타의 값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7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A가 1, B라는 변의 길이는 5, 그 다음에 C라는 변의 길이는 3루트 2라고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코사인 C를 구하래. 자, 문제에서 사인 C인데 세 변에서 바로 사인으로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문제에서 스토리를 짜보면 세 변이 주어졌으니까 그 세 변에서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우리는 그 코사인 C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무슨 C를 찾는 거다? 사인 C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C를 먼저 구해봅시다. 2 곱하기 A 곱하기 B 분의 헷갈리지 않게 써주는 거야. A제곱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다. 자, 따라서 2 곱하기 A 자리에 1, B 자리에 5, A의 제곱 1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3 루트 2의 제곱이다. 자, 계산하시면 2 곱하기 5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1, 5 제곱이니까 1 더하기 25는 26의 값을 가지고 3, 3, 9, 2, 18이니까 빼면 8이 되네. 따라서 약분하게 되니까 코사인 C가 5분의 4지. 그러면 코사인의 결과의 값이 양수라는 건 C는 무슨 각이다? 예각이라는 거고, 그럼 코사인에서 이 사인 C를 어떻게 찾지?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직각 만들고 여기 C 만들어. 그럼 코사인의 뜻은 뭐야?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빗변분의 밑변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5다. 따라서 어떻게 돼? 사인 C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몇 분의 몇이다? 5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쓰는 거야? 코사인 C가 5분의 4니까 뭐 쓸 수 있어요?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의 값은 1이다. 그래서 코사인 C가 5분의 4라는 걸 대입해서 사인 C의 값을 구해줘도 상관없겠죠. 근데 얘는 계산을 좀 해야 되고, 얘는 그림 한 번만 그리면 되니까 이 방법이 훨씬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172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2쪽의 마지막 유제 9-10번 유제 9-10번 페이지 9-10번입니다. 페이지지? 페이지 172페이지. 자, 페이지 172페이지의 유제 9-10번 내용 볼게요. 자, 다음 삼각형에서 어떤 법칙이 성립하냐면 6 곱하기, 자, 문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선생님 설명을 먼저 들어줘. 일단 바로 풀기는 좀 지금 쉽지가 않고.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이제 뭐가 어렵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같이 쓰는 거야. 그럼 이제 좀 까다롭겠죠. 자, 6 사인 A는 어떻게 되냐면 2루트 3 곱하기 사인 B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는 얼마죠? 3 사인 C라는 거야. 그럴 때 최종적으로 구하는 목표는 이 각을 찾아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 A가 빼먹었네. 일단 이 각이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만약에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각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 어떻게 돼?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 해서 뭐 비례식 쓰면 나오겠죠. 또는 뭐 쓰면 나오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텐데 무슨 변의 길이를 할 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 힌트가.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 변에 대한 힌트가 하나도 없는데 사인에 대한 힌트가 비례식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치? 그럼 지금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필수 개념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세 변의 길이의 비는 무슨 비랑 똑같니? 사인 값의 비랑 같으니까 사실은 이 식은 무슨 식이야? 비례식을 나타내는 기호거든? 왜냐하면 자, 우리 많이 연습한 거야. 2 곱하기 A는 3 곱하기 B가 있다. 이거 비례식이지. 몇 대 몇은? A 대 B는 몇 대 몇? 3 대 2를 나타내는 식이란 말이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럼 얘도 무슨 식이야? 비례식인 거야. 비례식. 그러면 목표가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아내는 게 목표야? 사인 값의 B를 찾아내는 거야. 그럼 그 B가 곧 뭐지? 세 변의 길이가 될 거고,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우리는 뭐지? 가계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인 값의 B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두 개면은 이렇게 풀 수 있겠는데 세 개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푸냐고요? 자, 방법을 찾으셔야죠.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이쪽에 먼저 써볼게요. 자, 6 곱하기 사인 A는 2루트 3 곱하기 사인 B는 3 곱하기 사인 C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이 항상 같다. 그 같은 값을 K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끊어낼 거야. 그럼 사인 A는 몇 분의 K야? 6분의 K라고 끊어지지? 얘랑 얘랑 연립하니까 사인 B는 2루트 3분의 K라고 끊어질 수 있을 거고, 사인 C는 3분의 K라고 끊어지겠지. 자, 우리의 목표는 사인 값의 B를 찾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6분의 K 대 2루트 3분의 K 대 3분의 K라는 B가 성립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분자에 있는 K 값은 다 약분 처리가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1 대 2루트 3분의 1 대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쌤 이거 동시에 다 역수 취하면 안 되냐고.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분수꼴을 없앨게. 분수꼴.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에 얼마를 곱할까? 뭐든 합니다. 6을 곱하면 2, 3, 6 사라지고 루트 3도 제거해야 되니까 6루트 3을 곱하겠습니다. 자, 6루트 3을 곱하면 얘 첫 번째 값은 루트 3이라는 B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거는 2루트 3분의 1이니까 2 약분 3, 루트 3, 루트 3 약분이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고, 세 번째 거는 3에다가 6루트 3, 6루트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2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누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맞습니까? 얘도 조금 더 간단하게 한다면 이거 그대로 써도 돼. 그래서 선생님 얘기는 A 대 B 대 C가 이렇게 변을 쓰셔도 되는데, 먼저 약분 처리를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기서 다 세 항에 공통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어? 루트 3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루트 3 약분하면 1, 얘는 루트 3, 얘는 2가 되어서 실상은 무슨 관계 등장한 거야? 특수관계지, 특수관. 왜? 1대 루트 3대 2니까.
3이니까 1대1이 루트 3 아니야.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어떤 변이야? 자, A가 1이니까 여기가 A가 될 거고 루트 3은 여기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돼서 1대 루트 3대 2 여기 각이 A 여기 각이 B 여기 각이 C 그래서 문제에서 각 A를 구하겠다 각 A는 몇 도다? 30도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 왜냐면 여기서 좀 특수하게 나왔으니까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해보면 A 대 B 대 C라는 B가 지금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죠? 1대 루트 3대 2가 등장하는 거야. 특수각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특수각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각 A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A를 까는 거지. 자, 그럼 코사인 A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A 아닌 몇 B 곱하기 C 그 다음 B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 제곱이라는 공식에 A 대 B 대 C가 실제 1대 루트 3대 2가 아니지만 우리가 닮으면 생각해봐. 이 변의 기가 B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각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1대 루트 3대 1을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B 자리에 루트 3 C 자리에 2가 될 거고 루트 3의 제곱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다. 따라서 결론은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 분의 루트 3의 제곱은 3 2의 제곱은 4 빼기 1이니까 7 빼기 1은 6이 된다네. 그러면 2 약분해서 3 루트 3 약분하고 루트 3 따라서 코사인 A라는 결과가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일 때는 A 각이 몇 도일 때죠? 30도일 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수업할게요.